이번에는 그 도플러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도플러 효과는 뭐 다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전부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제임스 웹 망원경이랑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나? 인간이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냐 이거죠. 그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 도대체 어디에서 온 존재냐?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거니까. 그 옛날에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면은 철학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철학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주로 이제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학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철학도 과학 철학이라는 것도 생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철학 자체가 그냥 그 유명한 철학자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또 다른 철학자가 나가고 뒤집어 엎으면은 그거는 뭐 과학처럼 착착착 쌓아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과학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식이 쌓여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적이 돼갖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끔 그걸 누적시켜 나가는 거죠. 부정할 수 있는 건 다 제거가 되는 거 중간에 다 제거가 되고 부정하기 힘든 그런 사실만 계속 축적을 시켜 나가면서 진실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이런 것들을 밝혀줄 수 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밝혀줄 수 있다면 당연히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한 애초의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알고 싶다. 근데 문과 학문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 밝히는 거는 문과 학문이 아니라 이과 학문이다. 문과 학문은 정말 내가 문과 공부를 했긴 했지만 이건 너무 말장난이 심해요. 말장난이 심하고 그냥 우기는데 뭐 딱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과 학문은 딱 얘기해서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다른 얘기하면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과 학문은 아무리 엉터리로 얘기하고 우겨도 그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 그게. 우기는 되는 건데. 그리고 분명히 틀리게 얘기해놓고 다르대. 자기는 다른 입장이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얘기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과 학문은 안 틀렸다고 주장하면은 그냥 안 틀린 거야. 뭐 그런 학문이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문과 학문에서 가장 이과에 가까운 게 논리학이란 말이에요. 논리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서양 쪽은 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우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물론 그쪽에도 문과 학문은 좀 우기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논리고 나발이고 없어. 문과 학문은 그냥 우기는 놈이 장땡이야. 왜냐하면 결국은 힘이잖아요. 힘인데 이것들은 힘도 없는 것들이 그래. 힘도 없는 것들이 반미하고 지랄 떨고 앉았다고. 이것들도 힘이 전부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우린
내부에서만 보면 돼. 내부에서만 힘을 가지면 되는 거야. 반미에도 상관없어. 국제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 반미에서 내부에서 내가 권력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반미 하는 거야. 힘 있는 놈한테 대드는 거지. 대드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서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게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아마 그 흐름일 겁니다. 아마 초기에는 뭐 좀 그렇지 않은 흐름도 있었는데 고려시대 특히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외부적인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내부 싸움에 골몰해가지고 옆에서 그 집어가도 상관 안 해. 한마디로 그 방일주쟁이랑 똑같아. 조개랑 뭐예요? 그 새가 싸우다가 어부가 그 둘 다 집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우느라고 어부한테 잡혀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부질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그냥 먹어가도 몰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권력이야. 우리 내부 권력 아주 지금도 똑같아. 내부 권력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내부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의 싸움도 그런 거고 우리 남한에서 정당 싸움도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거기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지킬 거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병신 취급당하는 세상이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병신이에요. 무조건 떼쓰고 우기고 그거 장땡이지. 사람 모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쪽수만 모으면 돼. 나 어떻게든지 어떤 거짓말을 하던 남을 속이는 게 가장 최고의 그 재주라고 생각하니까 속이는 걸 찬양하고 속이는 거를 떠받들고 이런 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표류기에 그런 게 나와. 하늘 표류기를 보면은 그때 조선 사람을 보니까 가장 그 인상 깊은 게 남을 속여놓고 자랑하고 돌아다닌다 이거야.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야. 속여먹은 게. 그리고 쏟고 나서도 자기가 잘못이라 속은 놈이 잘못이라 그러는 거야. 속은 놈이. 속인 놈이 나쁜 게 아니라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놈을 응징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게 생긴 거야. 북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저놈이 뭐 항일운동했다. 지가 일본에서 해방을 시켰다.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이야. 99%. 그냥 만주에 있었다. 뭐 그 정도만 사실이고 남은 다 거짓말이야. 6.25 전쟁 일어놓고 남한 일으켰다. 온갖 거짓에 산을 쌓아놓고 큰 소리쳐. 오히려 그게 남한도 똑같아요. 남한도 똑같습니다. 거짓말한 놈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라니까. 속일 수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안 통하죠. 국제사회에서 안 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상거래를 국제사회랑 수출을 하면서 국제사회 상거래를 배웠기 때문에 신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했는데 그거는 외국이랑 상대할 때는 안 된다는 거 알아.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주 그건 뭐 성실하게 잘 합니다. 근데 막상 국내에 딱 우리끼리 마주치면은 거짓말을 팬먹듯이 해. 지금 여기 정치인 보세요. 그러니까 쓸만한 정치인이 거의 없잖아요. 도대체 이재명이 같은 게 저런 게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지금 또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표가 된다고요. 저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들이 거의 절반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고 협잡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저 돼지 위임맞이 그런 것들도 있고 변론들이 다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미군이 떠나면은 월남이나 아프간처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임스의 망원경을 그렇게 거기다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과 학문이 문과 학문, 진짜 학문이다 이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과 학문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학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뭐 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문과 학문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논리학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문과 학문은 거짓 학문이고, 이과 학문이 이게 이제 진짜 학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존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지 않겠나 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런 이제 그 제임스의 망원경이랑 관련돼 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50년 전에도 배웠는데 지금이야 훨씬 더 상세하게 배우겠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타임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자동차가, 여기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갑니다. 쭉 가면은 이게 음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요 밑에 보면 피어리어드가 있고 사운드 스피드가 있고 카 스피드가 있습니다. 사운드 스피드는 음속이죠. 말 그대로 음속이고, 카 스피드는 이제 자동차 속도란 말이에요. 자동차 속도인데, 이게 그 피어리어드가 기간이 길어지면은 빈도가 적어집니다. 기간이 긴 만큼 빈도는 적어요. 근데 기간이 짧아지면은 빈도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음속을 지금 V는 1이라고 해놨는데, 이 1을 340m로 보면 돼요. 음속은 사실 고정돼 있죠. 음속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파동의 형태가 달라지긴 하는데, 음속이랑 그 차의 속도가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차의 속도만 움직여도 저런 형태의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속은 340m고 차의 속도는 이제 되게 보면 음속보다는 작죠. 그게 현실적이죠. 비행기는 안 그렇지만, 비행기는 뭐 마 3도 있죠. 지금 마 3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는 아니죠. 그 자동차가 정지돼 있다. 정지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딱 정지돼 있는 거죠. 그러면 파동이, 여기서 이제 사이런을 울리면은 파동이 생기는데, 이 파동이 저 연못에 돌 던졌을 때 동심원 그리는 거, 그거랑 똑같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움직입니다. 차가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거죠. 왜냐하면 음속보다 차의 속도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는 게 이게 현실적이죠. 하지만 음속이, 예를 들어서 차의 속도가 음속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가 음속으로 달린다, 마하 1로 달린다 하면은 파동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가 나타나는 거랑 소리가 들리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A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파동이 뻗어나가지 못하죠. 차의 속도가 빛의 속도랑 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차의 속도가 음속을 능가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가 먼저 가고 소리가 나중에 들린다. 차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때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은,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나 B에서 똑같이 들릴 거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차가 가겠죠? A 쪽으로 가고 있겠죠? 차가 A 쪽으로 갈 때 A는 어떻게 들리겠냐 이거죠. 사이렌 소리를 A 입장에서 듣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거죠. 점점 커지죠. 네? 점점 커지죠.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B의 입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플러 효과인데, 그러면 도플러 효과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파장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쪽으로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가까워지는 쪽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짧고 멀어지는 쪽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 이쪽에서는 이게 이 음파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광파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이 원리가 빛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빛에도. 그러니까 빛에 적용하면 빛이 멀어지는 쪽으로는 파장이 길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고 있었는데 가시광선이 이 적색 편이가 돼가지고 길어지니까 적색 편이가 돼갖고 가시광선으로는 안 보이고 적외선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 멀어지는 쪽에서는.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임스 망원경에 근적외선이랑 중적외선 망원경을 장착을 시킨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갖고 더 선명한 우주를 관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 도플러 효과의 원리를 적용을 한 거다, 응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